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인 분들은 지금 드시는 식단을 꼭 체크해 보세요. 다이어트 식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류나 탄수화물이 많거나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되는 다이어트 함정 음식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일반식이나 간식으로 드시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 먹으면 살이 빠지는 음식으로 드시게 되면 양 조절이 어려워서 다이어트를 방해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 음식 같지만 먹으면 살찔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좋다는 귀리를 먹기 좋게 가공한 것이 오트밀이죠. 같은 오트밀이라고 해도 가공 정도에 따라서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GI 지수가 높으면 체내에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 상승 속도가 빠르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백미는 69.9로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잡곡밥에 넣어 먹는 귀리는 GI 지수가 55 정도로 낮죠. 다이어트를 할 때 백미밥 대신 잡곡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귀리를 가공한 오트밀은 제조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생 귀리를 잘게 자른 스틸컷 오트밀은 GI 지수가 55로 귀리와 같습니다. 찐 귀리를 눌러서 얇게 펴서 말린 롤드 오트밀의 GI는 58 정도로 귀리나 스틸컷 오트밀과 비슷하죠. 문제는 우리가 오트밀 제품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퀵 오트밀, 인스턴트 오트밀입니다. 이 제품들은 단단하고 불리는데 오래 걸리는 귀리나 다른 오트밀과는 다르게 이름만큼이나 빠르게 조리가 되고 식감도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드시는데요. 퀵 오트밀의 GI는 71로 백미보다 높습니다. 인스턴트 오트밀은 퀵 오트밀보다 두께가 더 얇고 소금이나 설탕이 가미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인스턴트 오트밀의 GI는 75로 오트밀 중 가장 높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GI가 더 높습니다. 원래 귀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공 과정에서 대부분 상실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이어트를 위해 귀리를 드신다면 통 귀리를 잡곡밥으로 드시거나 오트밀 중에서도 롤드 오트밀이나 스틸컷 오트밀을 고르시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을 때 가루로 된 다이어트 대용식을 물이나 우유에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체로 선식은 곡물을 갈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에 속합니다. 선식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영양 성분표에서 탄수화물과 당류 함량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선식은 작은 입자로 갈려 있기 때문에 흡수율은 높고 포만감은 낮다는 단점이 있죠. 다이어트 선식의 광고를 보면 포만감이 높다라는 문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비교 대상이 물이나 주스 같은 음료와 비교한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음료에 타서 마시는 선식이 꼭꼭 씹어서 섭취하는 일반 고체 음식보다 포만감이 더 클 수는 없겠죠. 선식은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고체 음식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기가 쉽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시리얼 제품은 다이어트용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일반 시리얼과 영양 성분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리얼 100g의 칼로리가 400kcal 정도 되는데 백미밥은 100g에 150kcal 정도로 2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시리얼의 1회 제공량은 30g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정작 1회 제공량 30g만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다이어트 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시리얼의 혈당 지수는 대부분 70 이상인데요. 라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우유까지 더하면 유당까지 더해져서 혈당을 더 올릴 수 있게 되겠죠.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먹는 단백질바, 에너지바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양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탄수화물 밑에 표기된 당류의 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바 형태의 제품은 재료들을 단단하게 뭉쳐야 해서 올리고당이나 물엿 같은 끈적한 감미료가 첨가되기 때문에 당류가 높은 편입니다. 말린 과일까지 들어가면 당류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칼로리만 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식품이지만 섭취한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잉여 영양소가 지방으로 쌓이지 않게 하려면 당류 함량이 낮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 대신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를 드시는 게 좋고, 에너지바나 단백질바를 드셔야 한다면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서 당류가 5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묵밥이나 묵사발을 다이어트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묵을 만드는 과정을 본다면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도토리묵을 예로 들자면 곱게 간 도토리 가루를 물에 담가서 가라앉은 앙금만 모아서 끓였다가 식혀서 만들죠. 도토리에 풍부한 탄닌 성분이 지방 흡수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알려져 있지만 묵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곡물 가루를 끓여서 응고시킨 탄수화물 식품인 겁니다. 도토리묵의 GI 지수는 71.7, 메밀묵의 GI 지수는 65.7로 백미밥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식으로 먹는 대부분의 묵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슷한 질감의 우무나 곤약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일 텐데요.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영양 성분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 성분표의 칼로리만 보시지 마시고 탄수화물과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꼭 확인하신 후 낮은 것을 선택해야겠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공식품을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겁니다. 쌀이나 밀, 기타 곡물가루를 반죽하거나 끓여서 만든 음식들은 재료 자체의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가 되고 탄수화물이 응축된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유가 없어서 간편식을 선택한다면 가공된 재료나 소스가 많이 포함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함정처럼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음식은 피하시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